장보러 마트 하나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없는 이런 통제가 계속되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은지 걱정입니다. 곧 끝나겠죠. 모두 다 지나가는 법입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니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의 대통령 선거를 향하는 행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채널 24K가 바라보는 시각은 아직까지도 안쓰럽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 후보 선거 지원 체계, 이제 선거운동 본부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이름이 이제 본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총괄선대위원장 이제 이런 건 없어져 버렸죠. 그랬는데도 그 조직이 도대체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활성화가 돼 있는 거냐, 후보가 그 조직으로부터 정말 효과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거냐, 여기에 좀 의문이 들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선거라는 건, 민주사회에서 선거라는 거는 그 규모가 어떻건 간에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거냐, 국회의원이냐 대통령이냐에 상관없이 결국 인물과 조직의 게임이지요. 그런데 이 인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겪어봅니다만, 인물 뽑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겪어봅니다만, 그 과정을 거쳐서 인물이 결정이 되고 나면 결국 이 인물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부각시켜서 그를 당선자로 만드는, 이거는 결국 조직의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조직의 문제야 후보 당사자하고 그 정당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러고 저러고 옆에서 잔소리하고 훈수 둘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선거 지원 조직, 이것이 아무리 봐도 뭔가 너무 허술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잔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직론에 관해서 이 얘기를 거창하게 하자면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죠. 하룻밤 새도록 얘기를 해도 얘기 다 못할 그런 주제가 될 수도 있는 얘기일 테니까. 그래서 아주 단도직입으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선거운동 본부 조직을 섀도우 캐비닛으로 만들어라. 잠재 내각이라고도 하고 잠정 내각, 예비 내각 여러 말로 번역을 합니다만은, 이 선거 조직은, 대통령 후보의 선거 조직은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에 있어서 기존에 집권하고 있는 세력과 세력 교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지는 조직입니다. 그러면 이 조직은 지금 현재 집권 세력, 그들의 일을 하나하나씩 반박하고 그들과 대응해 나가는 조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선거운동본부는 섀도우 캐비닛의 성격을 가져야 하지요. 물론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18개 각부 장관, 이거를 1대1로 대응하는 조직을 다 만들어라, 방대하게 그런 조직을 만들어라, 그런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핵심이 되는 이러한 조직은 대응 조직을 확실하게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국방 안보에 관한 조직이라든지, 재정 경제에 관한 조직이라든지, 외교에 관한 조직, 문교 사회에 관한 조직, 경제 산업에 관한 조직, 건설에 관한 조직, 코비드-19을 관장하는 것 같은 이런 보사에 관한 조직, 이러한 정도의 누가 이 각 분야를 담당할 것이냐의 책임자를 딱 배치하는 이런 섀도우 캐비닛형의 그런 조직은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런 조직이 있어야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이 분야별로 잘못하고 있는 것을 명백하게 잡아낼 수 있고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리고 후보 세력, 후보 측이 정권을 인수할 능력이 있는 집단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되겠죠. 또한 후보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올라운드 플레이어도 아니고 올마이티한 전능한 그런 인간일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모든 분야를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보충해주고 그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집단, 그것이 분야별로 있어야지요, 당연히. 그래야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 후보는 대응하고 있다. 그쪽의 전문가하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정보를 얻어서 그거 가지고 대응할 수 있다.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조직을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선거라고 하는 특성, 이거는 총소리 안 나는 전쟁 아닙니까?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특별 전담 조직을 적어도 4개 정도는 만들어 보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왜 4개냐? 하나는 우선 앞으로 2달 내에 전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가 어떻게 될 거냐, 그의 언행이 어떻게 나올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광화문에 모여있는 애국 세력, 이들과 연결이 될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그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워져야 하고 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오는 특별한 전략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야를 담당할 하나의 전담 특별 전략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신경 써야 되는 게 4.15 총선에서 당한 부정선거. 그것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잊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4.15 총선의 부정선거의 문제는 지금 현재 정권의 가장 취약한 도덕성의 문제 중에 하나고 불법성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극대화시키고 여기서 대법원이 자기들 마음대로 도망갈 수 없도록 잡아두는 것. 그리고 이 사례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인식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민주당 집권 세력에 대한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런 작전이 있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QR코드는 여전히 작동할 것이고 댓글 부대도 여전히 작동할 것이고 사전선거를 이용한 부정투표, 개표 과정의 부정,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봉쇄할 수 있는 전담 조직, 이것을 분석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방어벽을 구축하는 특별한 전담 조직이 두 번째로 필요할 겁니다. 세 번째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하도 거대 사건에 하고 헛날 노출되고 시달렸기 때문에 지나간 사건들을 쉽게 잊어먹습니다. 이 정부가 5년 동안 엄청난 비리를 자행했지만 그것을 다 기억하는 국민들이 있을 수 없지요. 지금 나와 있는 그 정당의 후보, 도덕성 시비부터 온갖 문제가 수없이 누적되어 있지만 그것을 다 열거할 수 있는 국민 많지 않습니다. 저도 그거 지금 다 열거해보라고 그러면 지금 제 머릿속에서도 그게 툭툭툭툭 튀어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부 정리를 해서 국민들이 알고 싶을 때 언제든지 펼쳐서 볼 수 있도록 백서를 발간하고 보고서를 발간하고 문재인 정권 집권 5년간의 실정 사례, 부조리 사례, 불법 사례 모든 것들을 다 언제든지 국민이 필요로 할 때 열람할 수 있고 지금 나와 있는 후보의 부조리하고 부도덕하고 불법한 이런 사례들 그런 걸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게 인터넷에 올려주고 책자로 발간해서 배포하고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걸 알게 해주는 그런 전담 조직이 필요하죠. 이것을 홍보하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선거 전략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아마도 분명히 선거 전 1개월 정도 남기고 나면 이제 야권 대통합을 어떻게 할 거냐, 경선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할 수 있고 제가 보기엔 그런 문제가 등장해 줘야 된다. 그래서 대통합이라고 하는 쇼업을 해야 하고 그것으로부터 엄청난 컨벤션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대통령 선거일 직전에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야 할 아마 그런 과정이 필연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미리부터 계획을 세우고 그때 가서 어떤 식으로 경선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극단적 이벤트로 만들어낼 거냐 하는 전략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특별한 전담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4개 정도의 전담 조직,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광화문을 묶고 끌어들이고 그리고 이 정부와 상대 후보의 비리 부조리를 묶어서 캠페인 홍보하고 그리고 부정선거를
극대화시켜서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인식시켜주고 그 방어벽을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경선 조직까지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이런 전담 조직, 그것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별동대로 남는 게 있다면 하나의 조직이면 되지요. 윤석열 후보를 개별적으로 후원하거나 지원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박사모라든지 노사모라든지 이런 형태의 지원 및 후원 그룹, 이거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그 지원 그룹과 후원 그룹 속에는 지금 우리 국민들 속에서 참 나 고민 많다, 어찌하면 좋을지 이러는 부동층, 저는 중도라는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동층이죠. 이 부동층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 그리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부터 원래는 저쪽에 뿌리를 같이 했었는데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도무지 얘네들 마음에 안 들어. 그래 이쪽으로 넘어오는 사람들, 성향상 그런 사람들 많죠. 이들을 관리하는 조직, 이것들을 하나로 해서 윤석열 후원 조직으로 만들어 두면 그러면 선거 조직은 끝납니다. 물론 윤 후보 가장 옆에 동선을 관리해주는 비서실 역할도 해야 되고 이 모든 조직이 움직이는 거를 후보와 연결시켜주는 상황실 조직도 있어야 되고 이런 측근 조직이야 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재정을 관리하는 재무조직, 이거야말로 정말 임무없고 윤 후보하고 둘이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재무조직 하나 따라 붙으면 그러면 선거 조직은 끝나는 거죠. 이렇게 조직이 논리적으로 정비가 완성됐을 때 후보에게 안정감이 생기고 후보의 행동과 언행에 질서가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힘은 질서가 정연하게 잡혔을 때에 폭발적으로 그 힘이 발휘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에는 이미 이러한 조직들을 담당할 수 있는 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정말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 매달려서 쫓아다니고 무슨 김종인이가 어떻고 홍준표 어떻고 뭐 이준석이가 어떻고 이러지 말고 정말 자기 옆에 정말로 자기를 위해서 힘이 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이제 밝게 눈 뜨고 눈을 마주해야 합니다. 황교안이라든지 최재형이라든지 원희룡이라든지 장기표 같은 양반들, 그 네 개의 특별 조직을 각각 맡아서 책임지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이 맞는 사람들이죠. 윤희숙 같은 경제 전문가, 박진 같은 외교 전문가, 나경원 같은 참 어디나 다 다닐 수 있는 핫스팟의 역할을 맡아줄 수 있는 인재, 이런 인재들이 다 옆에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우리나라에 별 4개씩 달았던 그 장성들, 참모총장 출신들 다 옆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안보 전문가들, 그들의 말 한마디가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학행정, 교육행정, 행정 전문가, 지금 윤석열 캠프 속에는 그런 인물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다 이름을 알만한 사람들, 이름을 열거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있죠. 왜 그들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섀도우 캐비넷과 4개의 특별조직, 그리고 후원 집단 조직 하나, 이거 하나를 구성하는데 시간 걸립니까? 일주일도 안 걸려서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조직이 지금부터 1개월간 활동하면서 실력을 누적하고 집적시키고 팀워크를 집적시키고 나서 선거일 전 1개월 전에 이들의 능력을 집합시켜 폭발시킨다면, 경선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폭발시킨다면 2022년 3월 대한민국은 무척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